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지하철 5호선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요.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1층 로비 왼편에는 사물함이 있어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바로 옆에 화장실과 어린이 박물관이 있어요. 상설 전시관은 5층에 있어요. 역사관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자유, 평등, 독립을 꿈꾸며 2부는 평등, 민주, 번영을 향하여 3부는 나, 대한민국 세계입니다. 오늘은 먼저 1부 1894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 역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후 군대 국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시관 첫 번째 사진은 부패한 양반과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서 다리가 다친 전봉준이 체포되어 가마에 앉은 채 호송되는 모습이 담긴 일본 잡지입니다. 1896년에는 서재필이 고종의 지원을 받아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하였어요. 이 시기에는 신문물인 전화기, 우편과 전보가 사용되고 신식무기로 무장한 군대에 그리고 서대문을 통과하는 전차도 생겼어요.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도 발행되었는데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영국인 기자 베델이 함께 창간한 신문으로 일제 침략 행위를 비판하고 항일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을 알린 항일민족신문이에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의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7년 군대 해산으로 정미의병운동이 일어났어요. 의병부대의 모습과 체포된 호남 의병장의 사진이에요. 가장 오른쪽에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리순 감옥에서 쓰신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전시되어 있어요. 드디어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과 강제병합조약을 맺게 됩니다. 순정왕자의 승인 없이 내무 대신 이완영과 대러주 통감이 서명한 협정문이에요. 1919년 고종황래의 장례식을 기해 전국적으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지요. 전시실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찾아보세요.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기 위한 감옥과 조선은행 등을 만들어 한국인을 관리하고 경제 수탈을 합니다. 천정에는 1923년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사용하던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전시관 한편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나의 독립영웅 100편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요. 독립신문은 미국에서도 발행되었어요. 1919년 8월 21일 창간된 상위판 독립신문은 1925년까지 189호가 발행되어 임시정부의 무력투쟁과 외교활동 그리고 국내 소식 등이 실렸어요. 국내에서는 다양한 민족운동이 일어났어요. 1926년 12월 28일 나석주 의사가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하였고 1927년에는 신간회와 여성단체인 근우회가 만들어졌어요.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를 내세웠지만 일제에 반하는 모든 행동을 금지했어요. 지금 보시는 빨간색 부분은 일제의 검열로 삭제된 신문입니다.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도 앞장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하여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고 조선어 사전을 편찬했어요. 일제는 1910년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차지하였고 농민 대부분이 소작인으로 전락했어요. 암태도에서는 높은 소작료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1년의 투쟁 끝에 소작료를 낮추었어요. 일제는 1920년대에 식료품과 방직공업을, 1930년대에는 군수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했어요.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한국인들은 조직을 만들어 파업을 일으켰어요.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인에게는 중등 이상의 교육을 제한하고 일본의 정신과 문화를 가르치고자 했어요. 일제의 차별 속에서 1929년 나주로 가던 통학열차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일본 경찰이 일본 학생만 편들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강조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적으로 5만 4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 되었어요.
신문물과 신문화도 들어와서 한복 대신 양복을 입고 모자와 양산을 들고 한껏 멋을 내기도 했어요. 결혼식도 양복과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당시 문화를 알 수 있는 홍보 전단지와 잡지가 전시되어 있어요. 축음기와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대중가요가 유행하였어요. 터치스크린을 통해 당시 대중가요 30곡을 들을 수 있어요.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한반도를 병참 기지로 만들었어요.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녹그릇, 숟가락 등 금속 물건을 모두 가져가고 사기 그릇을 보급했어요. 물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인을 전쟁터로 보내고 여성들은 군수공장에서 일하거나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어요. 일본의 선전 포스터를 지나 선동과 낙서존에서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분노한 한국인들이 남긴 낙서들을 볼 수 있어요. 낙서는 당시 한국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한국 강복군을 창설하고 본격적인 대일항전에 나섭니다. 이제 독립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일부 전시관 마지막 방에는 7분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어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신 할머니들의 낮은 목소리와 미술 치료로 남긴 그림과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요. 광복은 소리 없이 찾아왔어요.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광복 이후의 이야기는 2부에서 만나요.